글로벌 히스토리 휴머니즘 토크쇼. 아는 사람 모르는 이야기 인물사담회. 아, 제목이 예, 이거 착착 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뭐 붙었어요.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시겠죠. 예. 지금 거의 뭐 유행처럼. 네. 그러니까요. 자, 오늘 인물사담회는요. 5세기 동안 끊임없이 논란의 중심이 된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궁금하실 텐데요. 아, 오늘 많은 분들이 채널 고정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네. 자, 또 하나 예언한다면 오늘 시청률 확 오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인공을 제대로 분석해 줄 분들을 모셨습니다. 네. 유럽 역사 전문가이신 선문대학교 사학과 임승휘 교수님, 그리고 응급의학과 전문의이자 작가인 곽경훈 선생님, 또 만능 지식 테이너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곽재식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인물사담회의 주인공은 누굴지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자, 아니 노스트라다무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사실 종말론이잖아요. 아, 세기 말에. 이 99년에 종말론 퍼지면서 거의 뭐 그때 세상이 끝날 것이다. 예. 2000년은 없을 것이다. 뭐 정말 오만 가지 얘기가 많았는데 그거에 완전 빠져가지고 네. 진짜 가족끼리 손 붙잡고 막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많았어요. 그리고 많았어요. 저는 그때가 이제 대학생 때였는데 네. 저는 이제 2000년이 되면 군입대를 해야 돼서 은근히 또 멸망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도 뭐 이런 생각을 또 하고 있었어요. 양가적인 예, 물론 감정이 이제 있었고. 이제는 군대 갔다 왔기 때문에 국방이 뭐 중요한 겁니다만 아무튼 약간 떨리기도 했어요. 박경훈 선생님은 그때 어떤 추억이 저는 있으십니까? 그때 이제 의학과 본과 1학년인데 아. 이제 의대생들은 본과 1학년 때 유급을 많이 하거든요. 전체 인원의 한 10%에서 20%를 유급시켜요. 저도 유급을 그때 했었는데. 의대생 아닌데 예? 왜? 아니 그냥 문과 쪽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점수가 안 좋았어요. 99년도에 제가 이제 12월 30일이 제 생일인데 12월 30일 날 유급 통보를 받았거든요. 아. 그래서 저는 진짜 진심으로 컴퓨터 버그가 나서 세상이 멸망하길 바랬습니다. 세상이 멸망하지 않더라도 이제 우리 학교 전산 시스템은 다운돼서 성적이 다 사라졌습니다. 내 학점 그래 그때 리셋되나? 버그 얘기 엄청 많았었어. 세기 말에 이제 결국 제일 많이 회자됐던 이름이 노스트라다무스였는데 네, 맞습니다. 그때 제일 핵심이 됐던 게 멸망설 뿐이었나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세기 말 종말론의 중심에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예언.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은 형식이 항상 똑같아요. 네 줄로 된 시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사행시네요. 예, 사행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Du ciel viendra un grand roi des frayeurs, ressusciter le grand roi d'Angoumois. Avant, après, Mars, régner par bonheur. 이거 직역하면 네, 예, 예. 무슨 뜻이죠? 무슨 뜻이죠? 앞에 나오는 렁은 이제 영어로 year, 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밀네프성은 1900이라는 뜻이고 1900. 예, 노농뜨는 이제 옛 고, 프랑스 고어인데요. 그러니까 90이라는 90. 뜻이고 네프는 9, 세트는 7, 7. 그다음에 모아는 month죠. 월. 예. 1999 일곱 번째 달 하늘에서 공포의 대왕이 내려오리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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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골모아의 대왕을 부활시키리라. 그 전후로 화성이 행복하게 지배하리라. 아니 근데 초반에는 아예 이렇게 날짜가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네요.
예, 사람들이 그래서 이 예언의 첫 줄에 나오는 이 예. 랑 1999 모아를 글자 그대로 이제 1999년 7월이라고 해석해서 여기에서 이제 7월 종말설이 나왔습니다. 99년 종말론의 확산, 특히 우리나라에 확산되는 데는 이상한 딴 나라 사람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크게 미친 바 있습니다. 예. 일본에서 노스트라다무스를 내가 연구했다라는 걸로 유명한 고도 벤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도벤. 이분이 한참 전부터 한 70년대 이럴 때부터 노스트라다무스 관련 여러 가지 무슨 책, 인터뷰 뭐 이런 거를 많이 내놓던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99년에 뭐 세계가 이런저런 뭐 3차 대전도 일어나고 뭐 지각 변동도 일어나고 뭐 우주에서 뭐도 떨어지고 하여튼 뭐 어떻게 위험해서 난리가 날 수 있다, 세계가 멸망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던 분이십니다. 일본에서는 꽤나 인기를 끌어서 제가 알기로 70년대, 80년대 정도에 영화도 한번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제목이 네. 뭐예요? 노스트라다무스의 대예언인가 영화 나와가지고 일본에서 상당히 인기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더 막 술렁술렁 화제가 된 거예요. 근데 90년대에 참 큰 사건 사고들이 많았잖아요. 뭐 성수대교가 뭐 무너졌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다, 뭐 그런 일들이 너무 연달아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97년 말에 IMF가 불어닥치면서 뭐 6.25 이후에 최대 국난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세계 말적인 분위기 속에서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도 좀 더 주목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집은 실존하는지가 궁금해요. 원문 실제 합니다. 있어요? 네, 정말 있습니다. 썽뚜리 해서 백시선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책이 있습니다. 시 100편 약간 제목은 간단하군요 어떻게 보면. 그쵸, 100편씩 정확히 얘기하면 100편씩 9묶음, 그다음에 한 묶음은 뭐 42개 뭐 이렇게 해서 묶었다고 그래서 백시선이라고 하는데 네네. 1555년에 이제 초판이 예언집 초판이 발행이 됩니다. 이때는 이제 예언이 총 354편이 출간되는데 그 이후에 노스트라다무스가 계속 예언을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최종 집계해 보니까 942개의 이제 예언이 만들어지고 모두 다 사행시예요. 그렇게 많아요? 예, 사실 이 책은 그 출간 당시에도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요? 네. 그때도 베스트셀러였나요? 네, 1555년 출간되고 나서 그 이듬해 이탈리아어로 번역이 돼서 번역본이 이탈리아어에 쫙 퍼지고 3년 뒤가 되면 이제 영어 버전이 나옵니다. 영어본으로 번역이 돼서 또 잉글랜드에 쫙 퍼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출판 시장에서 나름대로 성공을 거둔 베스트셀러다라고 이때 볼 수 500년 있습니다. 전에 이미 핫했네요.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는 사실은 글 못 읽는 사람들도 많았을 때고 지금보다 책값도 훨씬 비쌌을 때고 아무래도 인쇄술도 지금보다 떨어졌을 때고 출판사도 많지 않았을 때고 그럼에도- 인터넷 서점도 없었을 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이 막 계속 팔리고 외국어로 번역되고 한다는 거는 상당히 큰 화제였다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화제가 될 정도면 네. 예언집이니까 뭐가 이제 기가 막히게 들어맞는다던가. 예, 그래서 논란이 됐던 예언들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예. 오늘 읽어볼 불어 테니 뽐내러 나오신 것 같아요. 읽어보시겠어요? 그럼 전혀 몰라요. 전 파리바게트밖에 자, 몰라요. 제가 마크리. 이번에는 원문은 이렇습니다. 네네. 40 degrés ciel brûlera. Vous approchez de la grande cité neuve. Instant, grande flamme, éparse sautera. Quand on voudra des Normands faire preuve. 어떤 사건이 연상되시나요? 퀴즈. 뭔가 도시가 뭐 파괴되고 약간 이런 느낌이죠. 도시의 재난. 그러니까. 도시의 재난. 불이라고 했으니까. 노트르담 성당 불탄 거 아닌가? 노트르담 성당. 노트르담 나오던. 힌트 드리면 힌트. 사실 되게 어려운 힌트인데 5하고 40이 힌트고요. 그다음에 새 도시. 연도인가? 새도시. 새도시. 현도시가 아니고. 뉴지 거대한 새 도시. 거대한 새도시. 거대한 신도시네요. 분당. 일산? 분당 일산. 분당 일산은 유럽에서 분당 일산 같은 느낌이면은 아 노스트라다무스가 분당하고 일산을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될 것 같은데. 예, 이 예언은 그 미국 9.11 테러에 대한 예언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게 네. 요 사행시가 9.11이랑 연결됐다고 왜 이렇게. 그러냐 이거 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 시에 이제 5하고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네. 이거를 사람들이 뭐라고 해석하고 싶어 했냐면 40.5도라고. 아 그래서 40.5. 40.5가 뭐냐면 뉴욕 맨하탄의 위도가 40.47도예요. 비슷하다는 거죠.
거기 뭐 근사치는 맞긴 한데. 사사오입이야 이런 것도. 일단 약간 애매하긴 한데 아직은. 큰 도시인데 도시 이름에 뉴가 들어갔어요. 오호. 들어가 있으니 더 고민할 게 뭐 있냐? 이건 뉴욕 얘기하는 오. 거다라고 얘기하고 여기에 이제 뭐 불이 떨어지고 한다고 하니까 이거는 9.11 테러에 대한 예언이다라고 쉽게 단정해 버린 것입니다. 이걸 이렇게 해석하면 참 곤란한 게 노스트라다무스 시대에는 사실 소수점 이하 표기가 없었거든요.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처음부터 그러니까 수학 자체가 별로 발달하지 않아서. 네, 40과 5를 뭐 40.5라고 해석하는 것 자체는 제가 그래서 시대착오적이다. 대체로 뭐 지진이나 전쟁, 뭐 홍수, 전염병, 뭐 주로 이제 재난을 다룬 예언들이 많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은 항상 이제 논란이 뒤따르는데 예.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분석을 해보면 일단 예언 자체가 딱 떨어지는 문장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읽으면서도 본문을 보면서 이게 불어로도 문법이 맞지가 않는 단어만 나열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약간 떠듬떠듬 하셨던 그렇죠. 겁니까? 약간 시적 제가 허용. 일부러 그래서 단어만 이걸 붙여 읽을 수가 없어서 띄어서 읽은 게 이 단어만 나열되어 있기 때문인데 거기에다가 지금 나오진 않지만 여기에 이제 그리스어, 히브리어 또는 프랑스 고어, 그다음 지방 사투리, 여기 라틴어까지 여러 가지 언어가 다 쓰여요. 그래요? 그래서 철자도 변형시키고 문장도 뭐 문법을 맞추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생략하기도 하고 우리말로 얘기하면 은는 이가하고 을르를 빼버리는 빼버리는 문장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해석의 여지가 너무 많죠. 근데 여기다가 이제 더 어려운 부분이 노스트라다무스 예언 시에는 주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어를 제일 뺐다. 중요한데 주어가. 주어를 왜 뺐죠? 왜 뺐을까요? 주어가 없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주어가 없다는 건 뭔가 약간 책임 회피를 하고 싶을 때 이럴 때 뭔가 주어가 없는 느낌 아닙니까? 약간. 정치인들이 주어 빼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 아닙니까? 예, 노스트라다무스는 이제 스스로 밝히기를 이거 읽는 사람들이 이렇게 동요하는 거를 원치 않는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좀 식자층, 이 자기의 시를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만 읽고 예측할 수 있게 쓴 거다라고 밝혔지만 동요가 된 것 같아요.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 노스트라다무스가 활동했던 시기가 이제 16세기거든요. 이제 종교개혁 이후고 종교개혁 나서 유럽 내부에서는 이제 소위 부교, 로마 카톨릭과 이제 신교파가 치열하게 싸우던 시기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압박을 피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난해하게 이렇게 문장을 작성했을 것이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을 좀 만들어놔야 그냥 다 열린 결말로. 예. 애매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예언서들을 보면서 또 사행시를 보면서 여러 가지 해석을 막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 노스트라다무스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워낙 옛날 분이니까 기록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저희 또 인물사담에 굉장히 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건 또 사실 저희 MC들도 같이 가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예, 다녀왔대요 프랑스에. 모시겠습니다. 네. 노스트라다무스가 기거하던 곳. 되게 작은 동네예요. 그러네요. 보존이 잘 돼 있네요, 동네가. 우리는 아파트 올렸을 것 같은데. Là, nous sommes actuellement vraiment au cœur du centre historique. Donc, sa maison, juste ici. On a la statue que vous voyez juste derrière moi, avec juste la maison de Nostradamus qui est sur ma droite. C'est vrai qu'on a quand même pas mal de personnes qui viennent, surtout des étrangers, effectivement, qui viennent pour découvrir Nostradamus et surtout la maison de Nostradamus, là où il a vécu les 20 dernières années de sa vie et là où il est mort également. 엘베가 없네요. 아니 근데 몇 층까지 있는 거예요?
Ici sur le mur, nous avons la reproduction du texte complet du livre des prophéties. 저기 시가 다 벽에 있구나. La préface à son fils César, les quatrains dans l'ordre. Alors vous êtes ici dans le cabinet de travail de Nostradamus. Il a été reconstitué dans cette pièce parce que c'est la seule pièce de la maison qui a un accès à la terrasse pour aller voir les étoiles. On pense que la nuit, ça devait lui arriver pour écrire ce qu'il écrivait. Mais on sait qu'il en avait énormément, des livres, et qu'il aimait ça. Et ensuite, il a des appareils. Parce que pendant qu'il travaillait sur ses livres, il préparait aussi ses médicaments pour ses malades. Donc, et il y a des médicaments qui prenaient énormément de temps. Je pense qu'il a dû faire les deux en même temps. Parce que quand on est médecin, on l'est pour la vie. Mais je pense que il a dû commencer à faire des essais, des horoscopes. Et puis il a dû voir que c'était intéressant. Et puis on a dû lui en demander et ça payait bien. Parce que même au fur et à mesure de sa vie, on s'aperçoit qu'il va soigner un cardinal à Béziers, qu'on l'appelle à Aix pour soigner des prisonniers. Donc il a dû faire les deux en même temps. 아니 노스트라다무스가 의사였다는 사실은 처음 알았어. 네, 의사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는 의사랑 이제 당대의 의사랑은 조금 달라서요. 예. 이제 요즘에 생각하는 의사는 과학자잖아요. 예. 근데 이제 르네상스 시대나 중세 시대의 의사는 신학자, 철학자, 점성술사, 연금술사, 예언가 다 짬뽕한 존재가 의사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히포크라테스와 갈레누스 같은 고대 의학자들은 사람의 몸이 점액, 혈액, 담즙, 황액 이렇게 4개의 이제 체액으로 이루어졌다고 믿었고 그 체액의 불균형 때문에 예. 이제 그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세상 모든 병을 다 진단할 수 있습니다. 다 설명할 수 있고 아, 그 원리를 기반으로 그렇죠. 하면 이론상으로는 다 치료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치료가 안 되죠. 그래서 아마 이런 노스트라다무스가 이런 의사였다는 게 예언서를 쓰는데도 큰 도움이 됐을 겁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중세의 의사는 뭘 연구하고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약간 갖다 붙이고 이런 걸 좀 그렇죠. 잘해야 된다. 이제 교수님이 연락서 오면 요즘 의사는 뭐 얘 감염의 원인을 찾고 이러잖아요. 예. 그 안에 연락서 오셨어요? 하면 이제 그때부터 저 혼자 생각하는 거죠. 열이 나니까 혈액이 많다고 해야 되나 점액이 부족하다고 해야 되나 생각해서 근데 이렇게 보고 돈을 좀 낼 것 같네 하면 이제 혈액이 많고 점액은 부족하니까 예. 옛날 의사들한테 고소당하실 것 같은데. 네, 일단 그 사람 다 죽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때요? 인물 사담입니다. 네. 그 패스트 그때 당시에 의대를 그만뒀다고 그러던데. 흑사병이 온 1347년에서 1350년부터 이게 특별한 치료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되게 피난 갔어요. 그런 것 때문에 학교도 문을 닫고 근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네. 학위가 없잖아요. 예. 학위가 없으니까 이제 돌아다니면서 약제사로 일하기 시작한 거죠. 약제사. 약제사. 그래, 약제사가 좀 어감이 좋네요. 그럼 약제사였던 경력으로 다시 의대에 돌아왔는데 아니, 이제 약제사인 걸 숨기고 이제 테스트가 끝나니까 국시 치려고 하는데 누가 와서 야, 너 사실 약제사로 너 약 팔고 다녔다며? 이거 우리 길드에 의사 길드에 못 들어오는 결격사인 건 알지? 누군가 그렇게 찔렀겠죠. 약제사가 지금으로 치면 이제 약사 같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 약사 직업 자체는 굉장히 지금 뭐 사람들이 굉장히 선망하는 직업이고. 정확히는 약사라기보다는 네. 왜 산에 들어가면 약초 캐시는 분들이 계시는 있죠. 예. 그러니까 이 시기에 무슨 뭐 약에 대한 뭐 제조 비법이라든가 성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밝혀지지 않은 상태고 결국 이 시기 사람들이 알고 있던 풀의 효능은 경험을 통해서 구전된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 약제사인 게 들통나서 몽펠리에 대학교에서 어떻게 됐나요?
노스트라다무스가 퇴학당했다는 기록은 있다라고 하거든요. 아, 퇴학을? 예, 그러니까 학위는 받았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씀하셨던 대로 안 받았던 걸로 추정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러면 뭐 의사로서의 생활은 좀 이제 안녕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왠지. 그런데도 묘하게도 노스트라다무스가 패스트와 관련된 뭔가 여러 가지를 했다. 패스트를 치료할 수 있는, 다룰 수 있는 새로운 어떤 기법을 개발했다라는 식의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고 그쵸. 그런 것으로도 굉장히 유명해졌다라고 하는데 노스트라다무스가 16세기의 팬데믹을 치료하기 위해서 개발했다라고 하는 그 방법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뭐예요? 보시겠습니까? 음식인가요? 늘 그 의자 위에 뭐가 많네요. 네. 뭘 먹으면 흑사병이 치료되는 거죠? 요거 우리 예전에 뭐 그런 거 기억나세요? 뭐 코로나19가 돌 때 뭐 김치를 먹어야 된다더라. 그거 사스 아니면 아닙니까, 뭐 사스? 뜨거운 물건을 먹어야 된다더라. 뭐 이런 거 그런 많이 얘기 들었던 거 많았어요.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래. 높은 온도로 세균 죽여야 된다. 네, 이거부터. 패스트는 뭐 어떤 걸까요? 패스트 요겁니다. 이게 뭐예요? 요거 한번 냄새 살짝 맡아보시겠습니까? 가루요? 네, 가루. 먹는 게 아닌 것 같은데? 한번 먹어보시죠. 먹어도 돼요? 사실 이거 장미입니다. 장미가 맞고. 아, 장미예요? 네. 그리고 이거 패스트를 치료할 수 있는 특효약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해서 명성을 얻었다고 여기십니다. 뭐 그래요? 일단은 진짜로 이걸로 흑사병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안 되죠. 네? 안 되죠. 아, 무슨 당연히 안 말씀하시는 되죠. 거예요? 저희 불러놓고. 일단은 이 효과가 아예 없는 건 아닌데 네. 여러분 건강기능식품, 건강보조식품으로 선전하는 것과 예. 약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다르죠. 약은 그야말로 그 환자를 위한 처방전인 거고. 그래서 건강보조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약처럼 선전하면 처벌받습니다. 그쵸, 맞아요. 그 약은 정말 효과가 있어야 되고요. 건강보조식품은 몸에 크게 해롭지 않으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까지만 돼도 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건 뭐 비타민 C도 들어있고 하니까 그리고 오랫동안 사람들이 허브로 써왔던 거니까 먹어서 몸에 나쁘진 않을 거고 뭐 패스트에 걸린 사람한테 먹여서 나쁘진 않겠죠. 약간 플라시보 아닌가요? 노스트라다무스는 기본적으로 다른 의사에 비해서는 위생 개념은 조금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세균이나 이런 개념은 당연히 모르고 그 세균 개념을 알려고 하면 1850년대가 돼야 최초에 이제 세균이 걸리니까 손을 깨끗하게 씻자 이런 얘기하는 뭐 제멜바이스, 존 스노우 이런 사람은 1840년대 돼야 나오거든요. 또 이때 사람들은 나쁜 냄새나 나쁜 공기가 병을 일으킨다고 생각해서 이제 흑사병 시대의 의사 복장 보면 이렇게 까마귀 부리 같은 가면 쓰고 다니고 이 안에 허브 넣어서 다녔거든요. 코로나 때 나왔던 마스크도 새부리 마스크 있잖아요. 그러네. 있잖아요. 그러네. 전신이었네, 전신. 공교롭군요. 저거는 저 마스크 저거라도 좀 준비해 오셔가지고 오늘 한번 쓰고 하셨으면. 이 두 상황이 제가 좀 크다 보니까 이 맞는 것을 구하기 어렵다라는 또 소품팀의 아쉽네요. 그런 슬픔이 저거 있었고요. 탐났는데. 이때 워낙 많이 죽으니까 예를 들어 노스트라다무스가 없는 마을에는 10명 중에 한 대여섯 명이 죽었는데 네네. 노스트라다무스가 있는 마을에는 10명 중에 3-4명만 죽었다고 하면 이게 큰 차이거든요. 그렇죠. 엄청난 차이죠. 입소문이 좀 났겠네요. 바이럴 잘 됐는데요. 그러니까. 그럼 이때 당시에는 꽤 인정을 받긴 받았던 거네요. 근데 14살 때 의대를 간 걸 보니까 약간 어린 시절부터 의사의 꿈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어떻게 이런 쪽으로 좀 미래를 결정한 건지. 집안 분위기 영향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의사가 있었던 가문이다라고 하고 할아버지도 의사였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노스트라다무스의 아버지는 그래도 글을 읽고 쓸 줄은 아는 사람이었던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교양이 있고 뭔가 집안에 여유가 있고 이런 느낌이 있는 것이죠. 공증인으로 일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약간 좀 부유하게 살지 않았나 싶은데 자, 노스트라다무스가 어린 시절 살았던 그 생각 건물이 아직 남아있다고 합니다. 네, 화면으로 보시죠. 여기도 좀 작은 동네네. 그런 것 같아요. 한적하고 좋아. Cloches de midi en 1503. Alors il a vécu
son adolescence, surtout toute son adolescence ici. Certains disent jusqu'à 16 ans, d'autres jusqu'à 18 ans. Donc, vous savez bien, à cette époque-là, bon, après 16 ans, en fait, déjà ici, il a été enseigné par son grand-père, surtout son arrière-grand-père du côté maternel, qui était un érudit, qui était un médecin de renom. Et en fait, avec lui, il a appris déjà l'hébreu, il a appris le grec, il a appris le latin, et il a commencé à s'intéresser à l'astrologie déjà 저땐 점성학을 빼놓을 수가 없는 학문이었나 보네요. très jeune âge. Et donc, il a poursuivi, parce que même les lettres, la poésie l'intéressait. Et vous, personnellement, qu'est-ce que vous pensez de lui? Oh, c'est une bonne question. Je pense qu'en fin de compte, je crois que c'est quelqu'un qui était innovateur. Je pense que c'était quelqu'un qui était en avance sur son temps. Mais je pense c'était quelqu'un qui, au fond du cœur, avait été quelqu'un d'extrêmement sensible et qui désirait apporter du mieux ce qu'il pouvait, soit en tant que médecin, soit en tant qu'astrologue. Et je pense qu'il y avait peut-être aussi une petite note de vouloir rentrer dans la postérité. Et il en fait toujours parler de lui. Il est bien arrivé. 그런데 이제 노스트라다무스 인생에도 그런데 이제 좀 풍파가 닥치는데 사실은 외국에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는데 이제 고향에 소식이 온 거예요. 되게 이율배반적이게도 자기가 패스트에 걸린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동안 자기 가족이 패스트에 걸려서 죽은 거예요. 아내랑 네. 아이들이요? 네. 아, 너무 비극이다. 그래서 이제 뭐 사람들이 당연히 도대체 저 사람은 뭐냐 패스트 치료한다고 하는데 막상 가족들은 저렇게 당해버리네. 그래서 본인 가족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의사 맞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소문들이 돌았던 것 같고 예. 그러면서 일단 후원이 끊기게 되고요. 예.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그 처가에서 지참금 반환 소송이 걸리게 됐다고 합니다. 흑사병을 치료하려고 다른 데 가 있다가 오히려 집에 신경 못 써서 아내랑 아이들이 죽게 되는 이런 비극을 겪으니까 처가 쪽에서 이제 화가 나서 소송. 이거 지참금 다 내놔. 뭐 어디 가서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아니 노서방 아니, 이게 근데- 어떻게 된 일이야? 아니 근데 노서방 입장에서는 내가 놀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참, 그리고 가장 본인도 이제 어떻게 보면 아내와 자식이 그렇게 떠났는데 너무 슬프지 않겠어요? 근데 실현이 여기서 이렇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가 하루는 뭐 조각상 하나를 보고 예. 뭐라고 이제 지적을 한 게 문제가 됩니다. 악마를 만들었네라고 발언한 게 이게 시비가 거리가 돼서 이교도로 몰리는 일이 생겼다고 하는데 뭐 악마를 언급하는 표현을 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결국은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왜 한 거예요? 개떡같이 만들었네라고 얘기한 건데 그러니까 그냥 딱 봤을 때 딱 봐서 디자인적으로 누가 이렇게 형편없는 작품을 만들었냐라고 즉 조각상의 미적인 요소가 좀 부족하다라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썼을 뿐인 다른 의도는 없었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재판에 출두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쯤이면 진짜 그냥 다 내려놓고 싶지 않았을까? 네, 노스트라다무스 뭐 그렇게 합니다. 다 내려놓고 떠나자. 지긋지긋하다. 그래서 약간 지중해 쪽으로 좀 돕니다. 이탈리아, 그리스, 터키 뭐 이런 데를 돌면서 살게 되는데 그때를 전후로 뭔가 노스트라다무스에 대한 분위기가 좀 바뀌는 것 같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아마 이때 모든 거를 내려놓고 떠돌이 뭐 약간 여행 이 시기를 지나면서 어떤 예언, 미래를 내가 본다. 뭐 이런 쪽으로 점점 빠져든 게 아닌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가 이제 뭔가 의사로서 위기를 겪고 지중해를 쓱 돌다가 가정사도 사실 좀 이상하게 됐거든요. 예언가로 그럼 살아볼까 이런 식으로 갔다라고 추정하시는 거군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요 무렵 내지는 요 좀 이후쯤 해가지고 예지력에 관해서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가 떠돌이 생하면서 길을 돌아다니다가 수도승을 한 사람을 만나요. 예. 펠리체 페레띠라는 사람이었는데 노스트라다무스가 이 사람을 보더니 아유 뭐 수도승 고생하십니다 이러고 지나가면 되는데 갑자기 무릎을 꿇고 교황님 인사 올립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뭐야 이 사람 왜 이러는 거야? 라고 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실제로 1585년에 노스트라다무스 사후에
이 펠리체 페레티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고 아 진짜로? 이 사람이 식스투스 5세였다더라 라는 그런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가 노스트라다무스가 이만큼 대단한 예언자였다 오. 라는 식으로 돌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예언가로서 이제 좀 명성을 얻으려면 좀 뭐랄까 좀 힘이 있는? 그렇죠. 이게 네. 좀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권력 있는 사람들. 예, 공인을 받아야 예, 되는데. 노스트라다무스가 당대에 이렇게 유명세를 떨치게 된 데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권력자가 한 명 있습니다. 권력자라고 하면 보통 이제 왕이나 예, 이런 맞습니다. 쪽이. 이 프랑스 전역에 노스트라다무스의 소문이 이제 조금씩 퍼지다 보니까 그 소문이 이제 궁정에까지 전파돼요. 그때 이제 궁정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노스트라다무스에게 귀가 쫑긋했던 사람이 카트린 드 메디치라고 하는 프랑스의 왕비였습니다. 예. 노스트라다무스의 이 예언서를 보고 궁전으로 노스트라다무스를 직접 불러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다라는 말이 있는데 네네. 특히 노스트라다무스의 정말 가장 유명한 예언 중에 하나 더 이때하고 엮여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 당시에 왕이었던 앙리 2세의 죽음을 예언했다라는 그런 소문이 났었습니다. 메디치의 남편. 그렇습니다. 예. 자, 과연 어떤 내용인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젊은 사자가 늙은 사자를 이겨낼 것이네. 그것도 홀로 싸우는 경연장에서 황금색 철창 속에 눈을 꿰찌를 것이고 한 번에 2곳 상처로 참혹하게 죽는다네. 죽는다. 자, 앙리 2세가 예. 어떻게 죽냐면 이제 마상 창술 시합을 열어요. 말 타고 서로 달리면서 창으로 찌르는 찌르고 그런 이게 거 이게 스포츠거든요. 당시 예. 귀족들이 경기를 열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경을 오는데 거기에 직접 앙리 2세가 이제 출전을 합니다. 근데 그때 시합 상대가 누구냐면 몽고메리 백작이라고 하는 굉장히 젊은 네네. 귀족이었는데 여기에서 치다가 부러진 창이 앙리 2세의 투구를 뚫고 들어와요. 그래서 눈이 찔립니다. 한 번에 2곳 상처. 예. 오! 그래서 눈이 찔려서 열흘 만에 앙리 2세가 사망하고 근데 이거는 맙니다. 너무 비슷한데 젊은 사자, 늙은 사자라고 표현한 것도 그러네요. 그렇고 홀로 싸우는 경연장에서 황금색 철창 속에 눈. Alors je vous présente ici le fameux livre des prophéties de l'époque de Nostradamus, 1568. 이거를 1568년까지 아직도. 맨손으로 들고 나오셔도 되는 거예요? 저 당시에 만들어진 책이 지금 만드는 책보다 훨씬 더 튼튼해요. 그 저거 아직까지 종이가 아니거든요. 뭐예요? 양피지. 양피지. Il est dans sa couverture d'origine, donc il a plus de 500 ans, ou environ 500 ans plutôt. Et puis les quatrains les plus célèbres. Ici, nous avons le quatrain sur la mort d'Henri II, le 35e quatrain de la première centurie. C'est ce quatrain qui a fait sa renommée, surtout auprès de Catherine de Médicis, donc après auprès de toute la cour, et puis petit à petit du monde entier. Parce que l'événement s'est vraiment produit 4 ans plus tard, tel qu'il le décrit. 왕이 죽은 걸 예언한 거잖아요. 네.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 재수없잖아요 일단. 그런 말 하면은. 그래서 이제 이 예언 때문에 노스트라다무스가 이제 궁전으로 불려가요. 불려가면서 이제 갔다가 괜히 목이 잘리는 게 아니냐 걱정하면서 갔다가 화형당하는 거 하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궁전에 가서 이제 왕으로부터 선물 거마비까지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갔다 와서 그래요? 물론 이제 노스트라다무스는 갔다 와서 거마비 봉투를 열어보고 여행 경비도 안 나오느라고 불평했다고 하긴 하는데 기름값도 안 나와서. 네, 어쨌든 이후에 카트린 왕비는 다시 노스트라다무스를 이제 호출을 해서 이번엔 우리 자식들의 운명을 좀 봐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자문을 구하는데 노스트라다무스가 여기서 왕비 전하의 3 아들 모두 프랑스의 왕이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다고 해요. 결국은 이 예언이 맞아 떨어진 건가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앙리 2세와 카트린 사이에서 나온 첫 번째 아들이 왕위에 올라요. 예. 프랑스와 2세라는 이름으로 왕위에 오르는데 워낙 어려서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고 15살이었는데 예. 근데 이 친구가 워낙 몸이 허약하다 보니까
통치 능력도 없고 말씀하신 대로 카트린 메디치가 뒤에서 섭정을 합니다. 그런데 즉위한 지 1년 만에 사망해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다음 아들이 샤를 9세라는 이름으로 10살의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10살이요? 예. 당연히 통치 능력이 없으니까 카트린 여왕이 이제 국정을 운영하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샤를 9세도 이제 후사가 없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이제 사망을 하고 그 밑에 동생인 앙리 3세가 또 왕이 돼서 네네. 프랑스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앙리 3세도 나중에 이제 종교 전쟁 와중에서 이제 암살을 당해요. 암살을 당하면서 사실 뭐 카트린 메디치가 권력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행한 여인이라고 보거든요. 남편이 잃은 거는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자식을 차례대로 다 잃고 결국 이로써 프랑스에서 발루아 왕조가 종식이 돼요. 이걸 마지막으로. 그럼 이때는 이제 왕들이 예언을 믿고 좀 기대고 이런 게 흔한 일이었을까요? 프랑스만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재미난 게 엘리자베스 1세 아시죠? 예. 영국 최고의 여왕으로 예, 인기가 예. 많은 왕. 그러니까 1558년에 영국에서 메리 1세가 사망하고 59년에 엘리자베스 1세가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이거 즉위하는 날을 잡기 위해서 당시 영국에서 제일 유명한 점성가가 존 디라고 존 디? 라는 인물인데 이 사람한테 자문을 구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요즘 왜 이사 갈 때 뭐죠? 손 없는 날 네, 받듯이. 그것처럼 내가 즉위를 해야 되는데 즉위하는 날 언제로 하면 제일 좋냐라고 점성가한테 엘리자베스 1세가 물어봤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이때는 뭐 사실 권력자들이랑 뭐 왕족, 귀족 이런 쪽에서는 아주 흔한 일이고 당연한 일이었네요. 이것이 당시의 기술 발전상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되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시기 16세기에는 16세기 스마트폰, 16세기 SNS 같은 충격을 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15세기부터 발달했던 인쇄술이죠. 인쇄술이죠. 인사지. 네, 그전에는 무슨 소식을 퍼뜨리려고 하면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하거나 아니면 다 베껴 써가지고 그냥 전하는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인쇄를 해가지고 대량으로 찍어서 나눠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사실 그때 당시에도 일찌감치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 1558년에 로렌스 비데리 출판했던 문서에도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측을 비판하는 글이 실려 있었다고 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지금 그 글을 가져와 봤는데 노스트라다무스는 진정한 점성술에 대해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보다도 덜 이해하고 있었으며 최악의 얘기. 예, 이것은 학식 있는 사람뿐 아니라 점성술을 배우는 사람도 알 수 있을 정도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작품이 충분히 보여주듯 그는 어떤 천체의 가장 작은 움직임도 계산할 수 없다. 미셸 노스트라다무스의 학대, 무지, 선동에 관한 선언 중 와. 학대, 제목부터가 무지, 선동에 관한 학대, 무지, 선동 거의 뭐 디스 중에서도 최고의 디스라는 것 같아요. 거의 그때는 글을 읽는 사람들이 오늘날처럼 많지 않고 되게 유럽의 지식인 사회가 작았거든요. 지식인들이 제목이 우아한 제목이 아니라 뭐 누구의 모욕을 단번에 뿌리치기 위함 이런 식으로 이것도 세게 달았네요. 세게 나가는 제목이 너무 많았어요. 직선적이에요. 학대, 무지, 선동. 아마 그래가지고 아마 인기가 있으니까 여론이 기울어 그 반론도 있고 안티도 요새야말로 하면 안티팬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왕이 이제 노스트라다무스에 의해서 예. 체포해라 명령을 내렸고 정말 실제로 체포가 돼서 이제 말마리냥 감옥이라고 하는 감옥에 잠깐 투옥이 됩니다. 근데 그 체포된 그 명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체포가 된 거예요? 표면적인 너무 이유는 무섭네. 저거였어요. 혹세무민. 혹세무민, 사람들을 홀린다. 네. 미연을 너무 또 퍼뜨린다. 그래서 허가 없이 예언서를 적지 말라고 했는데 예. 이제 주교회 이제 교회의 허락을 받고 예. 늘 예언서를 내야 되는데 이제 1562년에 이제 영감을 적을 때 이 사람이 뭐 달력 같은 것도 많이 만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달력 같은 거 만들면서 이제 그 예언을 적으면서 이제 교회 허락 없이 낸 적이 있는데 체포 사건은 실제로 있었던 것 같은 것이 당시에 프로방스 총독이 국왕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 노스트라다무스를 체포해서 구금하고 있다. 그에게 더 이상 예언서를 쓰지 말라고 했고 노스트라다무스도 그러겠습니다. 네. 약속을 했다라는 내용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사실은 맞긴 해요. 그럼 일단 갇혔던 거네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투옥 사건이 있고 나서 노스트라다무스 인기가 사그라들었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몇 년 뒤에 샤를 9세가 그 자기 어머니인 카트린 드 메디치와 함께 왕국을 순회해
해요. 여기에서 카트린 여왕이 노스트라다무스를 샤를 9세의 자문, 참사라고 하는데 참사직에 노스트라다무스를 임명했습니다. 정부의 관직을 이제 하사받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요. 근데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흑사병 걸릴 위험에도 불구하고 의사로서 어느 정도 활약을 했던 점, 또 실용적인 책을 쓴 거 보면은 노스트라다무스는 어떤 사명감은 굉장히 또 투철한 사람이었던 걸로 추정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예를 들어서 흑사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 치료하기 위해서 뭐 지금 보면 말도 안 되는 치료법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 알아내려고 했던 부분, 또 이걸 또 사람들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그런 모습에서는 뭐 사명감이 있었다, 책임감이 강했던 사람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이란 게 그렇게 단순한 존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되게 복잡하고 양면적이고 이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제가 보기엔 공병심이라고 있잖아요. 자기 이름을 드높이고 싶은 그것과 동전의 앞뒷면 같아요. 예, 아무튼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언을 많이 남겼는데 이 예언자들이 예언 많이 하면 이제 주변에서 항상 그런 얘기죠. 그럼 넌 어떻게 되는데? 그치. 예, 본인의 죽음은 그럼 어떻게 예언을 했을까? Donc il est mort le 12 juillet 1566 à l'âge de 63 ans et il est mort au pied de son lit, sur son banc, comme il l'avait prédit. Il a été enterré dans un premier temps au couvent des Cordeliers. C'est un couvent qui se trouvait à quelques rues d'ici. Et pendant la Révolution française, les révolutionnaires ont saccagé sa tombe. Le maire de l'époque a alors décidé de récupérer les ossements pour venir les cacher ici et déporter également l'épitaphe qui se trouve juste derrière nous. Quand on dit ne dérangez pas, ne pas déranger mon repos, c'est que normalement il ne voulait pas que ces ossements soient déplacés. Là, malheureusement, vu ce qui s'est passé lors de la Révolution française, on a préféré quand même déplacer les ossements pour pouvoir les conserver. Vous avez dit aussi que Nostradamus a été enterré debout. Oui. Mais pour quelle raison? Ça se faisait dans les cimetières qui étaient très petits, où on n'avait pas beaucoup de place, notamment dans les abbayes. C'était quelque chose qui se faisait fréquemment, où on enterrait du coup plutôt les corps debout pour gagner de la place plutôt que allongés, où justement on perdait de la place. C'est pas quelque chose de très fréquent, c'est vrai, mais ça arrivait de trouver cet élément-là. 당대에 활동했던 많은 예언가들이 있잖아요. 근데 왜 노스트라다무스만 이렇게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기억에 오르내리는 건지 궁금해요. 그러게요. 예. 사실 예언을 믿는 거는 그러니까 세기 말에 그 사람들이 종말론에 확 쏠렸듯이 그 불안할 때 또는 더 정확히는 미래가 확실히 보이지 않을 때 노스트라다무스를 오늘날까지 기억하게 만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쫀했던 역사적인 인물이긴 한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아이콘이 돼버린 것 같아요. 맞아. 사람은 늘 불안하고 어디선가 뭔가 명쾌한 해답을 얻고 싶어 하니까. 맞아요. 그렇죠. 노스트라다무스 지금의 시선으로 돌아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 인생에서 지금 봐도 제일 멋있게 보이는 그 대목은 열심히 일해서 사람 살리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환자들을 보러 다니던 그 시기가 어떤 기준으로 보든지 가장 사람이 멋져 보이던 시기가 아니냐 싶거든요. 내가 해야 될 일, 오늘의 주어진 삶을 충실히 잘 사는 모습, 그게 사실은 결국 돌아보면 제일 멋있는 거다. 이런 거를 좀 되새기게 하기도 합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거니까 맞습니다. 오히려 나한테 집중하고 내 주변 사람들한테 집중하고 노력하는 게 가장 또 안심되는 행동이긴 한데 그쵸. 뭐 가볍게 또 한번 그렇죠? 예측해 보는 건 나쁘지 않죠. 그래서 제가 아니 또 실컷 얘기 다 해놓고 여러분이 좀 불안해하실까 봐 달달한 포춘 쿠키를 준비해 봤습니다. 잘 중에 고르세요. 잘 뽑고 싶네요. 포춘 쿠키 뭐 내일의 어떤 운명 정도만 혹시 우리 교수님들 뭐 이런 거 연연하고 그러시진 않으시죠? 뭐가 나오는지 따라 달라요. 예. 갑자기 약간 자, 일단 박 선생님 뭐 나오셨습니까?
늘 준비하는 자세를 기르도록 하십시오. 늘 준비하라. 늘 준비해라. 항상 응급의학과시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데 천직이 어떻게 뭘로 해석하셨어요? 해석했어요? 또 방송 제의가 올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역시 좋습니다. 출연 준비를. 훌륭한 해석입니다. 좀 되게 이상한 거 같은데 저는. 아니 해석하기에 따라 달라요. 이건 뭐 아무리 해석해도 이상해. 우리가 노력해 볼게요. 말씀해주세요. 많이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해주세요. 먼지는 아무도 먼저 닦아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닦아 드러내고 빛이 나게 만들어야 합니다. 지저분한 모습 그대로 두면 누구에게도 기억되지 못하는 그저 그러한만 남을 것입니다. 잘 씻으라는 얘기 아 같은데. 그런가 봐. 자기를 스스로 하라. 네, 네, 요즘 미세먼지 많으니까 아, 네. 잘 이렇게 청결을 유지하라. 청결 유지하도록 좋은 하겠습니다. 얘기예요. 자, 제가 한번 가볼까요? 남자들은 잘 씻어야 돼. 누가 먼저 가볼까요? 먼저. 제가 할게요. 포기하지 않는 한 얻을 수 있습니다. 더디게 진행되는 것을 염려하지 말고 멈추려 하는 자신을 경계해야 합니다. 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뭐가 됐던. 뒤까지 가라는 야. 거지 도대체. 연예대상 가나요 올해? 할리우드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인물 사담회로 스타 될 거예요. 백상 가나요 백상? 자, 백상아리나 구경 가시죠. 자, 우리 마지막 배성재 씨. 저는 마음을 굳게 가지십시오. 뭐 안 좋은 일 생기나요? 아니. 보이지 않는 마음의 힘이 참으로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당신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기적을 볼 것입니다. 와! 기적 봅니다, 기적. 또 사실은 되게 좋은데요. 기적을 만든다. 미라클. 예. 지금 우리 곽재식 교수님만 찝찝한 가운데. 지저분한 모습을 그대로 두지 말고. 얼마나 지저분하게 사셨길래 지저분한 모습을 자, 많이 보셨네요. 시지라도 좀 해주세요. 아니 오늘 대청소하세요. 오늘 대청소하시고. 청소할 때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아무튼 오늘 이렇게 가볍게 좀 터치를 해봤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네. 여러분도 궁금하신 얘기가 있으면 또 저희한테 많이 의견도 주시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글로벌 히스토리 휴머니즘 토크쇼. 아는 사람 모르는 이야기 인물 사담회 다음 이 시간에는 오드리 헵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인물 사담회가 아니라 약간 천사 사담회죠. 닉과 메세러가 오드리 헵번을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다라는 소문이 팽배하게 나돌 정도로 누구 바람이죠? 바로 오드리 헵번이 히틀러의 나치와 깊은 관련성을 갖고 있습니다. 햇번이랑 히틀러요. 완전히 다른 이미지인데. 죽을 때쯤 됐는데 끝나가지고 겨우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오드리 헵번은 자기가 어떤 식으로 트라우마를 극복해야 되는지 방식을 제시를 한 거죠. 트라우마와 싸우는 기억의 전사.